네, 다음은 우리 집회에 특별히 설철혁 상임위원장이신 이호성 대표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인사 말씀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북구청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운동을 시작한 지가 40년 가까이 됩니다. 과거에 군사 정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거민들이 주거권을 말하고 생존권을 말하니까 가이갈로 가이공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16개월이 지난 그 다음에 당시에 노태우 정권에서 국민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해서 분당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줬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 법에 없다, 너희만 특혜를 줄 수 없다 하던 것이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결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줬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성남시장과 사업시행처인 LH 분당 공자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애시당초 개발할 당시에 이런 개발 계획을 세웠다면 국민들에게 피를 나게 하는 짓은 안 했을 것이다. 가슴속에 상처를 가진다는 것, 이 땅에 살면서 인간으로 자괴감을 갖게 한다는 것, 이게 슬픈 일입니다. 공직자들의 자세는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상처 안 받고 가족과 함께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게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부동산을 가지고 자기 땅이 아닌데도 고기 김선달 식으로 땅값을 부풀려서 그 이익을 나눠먹고 소유권을 갖거나 그 안에서 자영업자들이나 주거세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작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개발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항의하고 이러면서 대책이 세워지는 과정을 성북구청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건 직무유기죠. 공무원들의 대립보사 자세가 형편없는 거예요. 지금 그 대기업들이 번성하는 이유가 서비스 정신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이런 행태라면 80년대, 90년대, 2000년도 최근까지 전국의 개발지역에서 철거민 민원이 해결되는 사례가 부지기수인데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여기 와서 철거민도 국민이다, 개발보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개발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성북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 여기에 와서 국민들이 180여 석을 만들어주고 정부를 잡게 했는데 결과가 어때요? 결국 고기 김선달 같이 자기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 성남시장을 하면서 당군일의 최대의 부동산 적폐 사건을 만든 자가 바로 제1야당의 대표 아니에요. 이런 날에 소속인 사람들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전 세계에서 이주를 강요받는 건 전쟁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데 영토 문제를 갖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영토 문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바로 보건 마피아들이 개발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강제로 내쫓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이 수수 방가를 하면서 세금만 걷어들이려고 해요. 아파트를 주면 여러 형태의 세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큰 구청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누구는 부동산으로 왕창 돈을 벌고 누구는 그 개발 지역에 살면서 삶의 가치를 빼앗긴다면 진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필리핀 같은 나라는 주변머리 개발을 할 때 대책이 안 세워주면 총을 들어요. 저는 지난 93년부터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 강제철거 당하는 사람들이 화염병을 만들고 쇠파도 만들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합시다. 그런데 이러고 구청장이 이러고 구청 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이 회의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뭐가 옳은지 가끔가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노무현 정권 때 인도랑 중국에서 강제철거에 공부를 하라 저희 전국철거기념회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강제철거 해서는 안 된다. 반인륜적인 행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엄청나게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정부가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발이라는 것은 모두의 부가가치를 누리면서 개발하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은 부동산 차액을 엄청 올려가지고 그 이익 때문에 부동산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삶의 터전이 유린되거나 재산권 침해를 받았거나 영업 생존권이 침해되는 주민들의 권리를 함께 세우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거비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역대 권력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권력을 잡기 전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철거민 대책을 세울 것처럼 말하다가 권력을 잡으면 나무를 하래. 니들 힘 있으면 해봐라. 2009년도 용산 참사 같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이라도 송북구청장은 정신을 차리고 니들 짓거려라 떠들어라 이렇게 내버려 두면 엄청난 재앙이 함께할 거라는 걸 경고합니다. 저는 역대 정권마다 권력의 핵심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냥 내쫓기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삶의 터전이 유린되고 영업생존권이 침해되고 최소한의 주거 공간마저 없다면 누구를 믿겠어요? 헌법에 이 나라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은 헌법에 담겨 있어요. 당연히 정부가 보장해야 되고 위임을 받은 서울시장과 성북구청장이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여기 왔습니다. 2023년도 4.4국이 지역 대책위원회 중에서 아마 성북 고문이 가장 심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일 먼저 일로 온 것 같아요. 저희는 성북구청을 시작으로 20일 동안 5개 지역을 순회할 겁니다. 서울 고문은 경북 청산자분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주축이 된 대책위원회예요. 경북 청산자들이 뭐 때문에 깃발을 들고 투쟁을 하겠습니까? 그냥 간단히 멀쩡하게 살다가 자기 재산이 그냥 반토막이 난 거예요. 보상 관련 법령이라면 표준지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사업시행처인 조합이 그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공시지가 수준에 약간 더 주서 강제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구수를 이사 갈 때 땅값이 올라 있어요. 딴 데는. 그럼 살던 곳에서 보상을 적게 받고 딴 곳을 이사 가려니까 돈을 더 주고 땅을 사야 되니 집을 사야 되니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서 모든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으로 그렇다고 칼을 줄 수도 없고 총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명령에서 매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민의 목소리를 성북구청에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성북구청장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단 우리나라는 공급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부천에 가면 그 수천 세대가 개발이 되면서
임대 아파트를 안 만들어가지고 주거세입자들이 주거권을 요구하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지역은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해서 임대 아파트를 없다고 하다가 결국은 주고, 또 어떤 데는 계속 없다고 떠드는 걸 보면 공무원들은 도대체 길을 막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 어떤 시대입니까? IT 강국에. 그러면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성북구청이나 부천시청이나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선별해서 자기들 귀에 마음에 드는 것만 들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 2007년도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일 때 법률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돈을 계산할 때 숫자로 계산하지 마라. 철거민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인데 어떤 권력이든 어떤 행정이든 사람 수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철거민이 발생되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행정가는 부끄럽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89년 1기 신도시, 또 백궁정자지구, 또 2000년도 2기 신도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부동산으로 엄청나게 돈 버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천문학적인 수치를 기업을 돈을 벌게 해주면서 왜 현지 주민들의 재산권을 빼앗고 자영업자들은 주인권을 내몰고 주거세입자는 왜 몰았는지 제가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권력을 잡을 때만 국민이다 민생이다 떠들지 말고 현장으로 가봐요. 현장으로 가서 이분들이 식당을 운영하든 또는 공장을 운영하든 농사를 짓든 왜 현행개발법으로 이분들이 머리에 투쟁을 외치면서 나온다, 이런 걸 들어야 돼요. 제가 정복을 통해 계속 정보해왔던 게 그겁니다. 저희는 공안 세력으로 다뤄야 될 공안적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니에요. 바로 토건 세력의 야욕에 의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길거리로 내쫓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럼 이런 국민들을 합리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세금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안적으로 계속 몰아가요. 그 정복에 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정복과를 해체해야 되겠다는 말이 나왔는데 해체는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저희는 그때 당시에도 정복과 기능을 인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정복과 직원들이 제대로 보고를 해야 돼요. 철거민들이 무슨 사법헌칙인가? 바로 군사 독재정권 때 만든 법을 국회의원들이 안 바꾸고 기득권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직업법 빼없는 개발력의 소수민들이 자기 재산 뺏기고 자기 삶의 터전 빼앗기고 오갈 데 없는 주거세입자가 주거권을 요구하는 거라 얘기해요. 그렇다면 당연히 성북구청과 공무원들은 그런 걸 직시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하루속히 대책이 될 수 있는지를 얘기 드려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 얘기 안 듣고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북구청장은 또는 성북구 구의원들은 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도당위원장 때도 경기도에 49개 성북 중에 국회의원이 41명이에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입으로만 뻗고 입으로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관계를 일으켜서 시민운동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까지 지역대책위원회 상황을 보면은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래도 합리적인 사람이면 그냥 지역 대책을 수립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놈의 성북구청장을 옹고주인지 도대체 뭐 때문에 철거민들이 갖다가 아직까지도 방치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여기저기 집단 민원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철거민 문제는 생존권 문제예요. 재산권 문제예요. 법법에 명기된 것을 이해하지 않으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걸 공무원들이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5개지요. 서울 공원, 부천 소사, 서울 북석동, 경기도 성남 산성, 평택 세교동 5개 대책위원회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위해서 시작되는 오늘 집회, 박기 지방자치단체장은 명심해야 돼요. 전처럼은 1993년도에 창립한 이후에 약 2천여 곳의 지역 대책을 성공적으로 수립하면서 계속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우리 철거민들을 무시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전개한 단체,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함께할 살까, 법과제도에 미흡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까 하고 지금까지 고민해왔습니다. 이런 고민에 호응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서민의 친구로 선정해서 훌륭한 단체장이다. 재선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하게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철거민 숫자가 좀 적다고 철거민들이 약한 계층이라고 힘으로 내용친다면 저희는 시민사회가 저 여기에서 강력하게 낙선운동을 포함한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경고합니다. 성북구청과 성북구청장은 오브로구역 철거민들의 재산과 생존권을 소중하게 여겨 협의 창구를 다시 열어 진지하게 대응하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시작을 해서 계속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하고 지역 조합을 순회하고 우리의 권리를 외치면서 아마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저희가 조교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80년, 90년도에 정말 당시의 군사정권 시절에 대책이 없다, 계란으로 바이치는 격이다 라고 했지만 16개월을 지나서 결국 주민들의 요구요건을 들어줬어요. 그 과정 속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주민들은 상처가 많이 있었죠. 아무리 많은 분들 상처가 있는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성북청장에게 경고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어차피 보문동 철거민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보문동 철거민의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은 성북구청장과 공무원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상처를 계속 남긴 다음에 대책을 수립해주면 그런 고마운 소리도 못 들어요. 저희가 가능한 시간 안에 저희가 이렇게 와서 정작 얘기할 때, 또 정작 말할 때 협의에 응해야 될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언론에 보니까 저희 단체는 아니지만 영국 공천에서 철거민들을 갖다가 블랙 컨슈머로 찍었어요. 악성 민원입니다 이겁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물론 저희랑 같은 방향의 운동은 안 해요. 하지만 철거민을 그렇게 매도하는 그 영국 구청장 한숨스럽지 않죠.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안양시에서는 철거민을 고발했어요. 여기도 지금 성북구도 아마 우리 그 회원들을 과거에 고발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저처럼은 1993년도에 창립되면서 지역 대책위원회는 6개월, 짧은 6개월, 길게는 2, 3년 안에 대책이라 쓰는 거예요. 하지만 전국 철거민을 중앙에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아직도 건재하고 엄청난 탄압과 외압 속에서도 굳건하게 지내고 있어요. 만약에 성북구청장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 보문대책위원회를 계속 유린한다면 이러한 재형과 인식 성북구청에 닥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저희는 시민사회 단체로서 폭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을 유발하거나 자꾸만 이렇게 악성 민원을 하게 하는 이러한 행위 자체를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돼요. 민의를 받드는 그러한 성실한 공무원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우리도 개발보다 사람이 먼저다, 거구를 포함한 5개 지역의 대책을 위한 순회 집회 첫 장에 인사를 하게 돼서 가슴이 뿌듯하지만 사실 이런 데 와서 제가 말하는 가슴이 아프고, 제가 89년도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법과제도가 보완돼서 철거민이 안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철거민이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끝까지 가서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북구청장과 성북청 공무원은 이제 하나 해석하는 식으로 계속 끌어오고 있어요. 제가 일례로 일산의 예를 들면 일산은 가병 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만세대를 건설하죠. 그때 우리 대책위원회가 70여 세대가 그 나병 환자들의 국세통에 견디다 못해 전철을 왔어요. 그래서 전철을 와서 합법적으로 계속 시위를 하다가 저희가 천여 명의 회원들이 일산 공성운동에 모여서 대잔치를 했어요. 경기 도봉에서 헬리콥터 2대를 띄우면서 집회도 하네요. 저희 회원들이 거기 모여서 운동회를 하는데 그 난리 목소리를 떨더라고요. 우리가 공격도 행사하지 않은 단체인데 일산 고양시의 모든 관공서가 전부 폐쇄를 하고 그때 당시에 파주에 있는 이준의 터널 쓰겠다라고 난리를 치는 그런 광경을 제가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한심스러워요. 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해법을 차지하는지. 그러니까 극렬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공무원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놓고 시끄러우니까 돈을 해결하고 돈 몇 푼 주고 철거민이 거의 생긴가요? 다시 한번 성북구청에 경고를 합니다.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재개발조합 민호가 낼 때는 균형적인 개발을 말했잖아요. 또 공운동 개발할 때는 사회 각계각층의 주거권과 주거의견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소외되는 계층에 대해서는 왜 대책을 안 만들어 놓고 도장을 꽉 찍어둔 다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나 몰라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전철업과 지역 대책위원회는